자, 북한이 8일 밤부터 9일 오전 이제 오물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자, 고정식, 이동식 40여 대 중에서 상당수를 이제 전방에 설치를 했고요. 그중 5대 이내 고정식 확성기로 2시간가량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송출했습니다. 이제 한시적으로 방송을 실시한 뒤에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측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내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서 확성기는 매우 위험한 전주곡이다.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 행위를 병행해 나간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고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거다. 이렇게 도발을 위협을 했죠.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데요.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전방 지역의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이게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확성기 이게 계속 이제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자칫하다가 이게 일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마저 드는데요. 무엇보다 접경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농번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사일이 바쁜데 그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뒤에 문제 관광이나 이제 이런 이 생업도 조금 이제 활기를 띠다가 이로 인해서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국제적 충돌이라도 일어나게 됐을 때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또 가중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사회나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런 행위는 사실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저열한 이제 그런 행위임에 분명하나 우리가 그거를 이해는 이 눈에는 눈식의 맞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같은 경우에도 민간 단체가 하는 일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 속에서 어느 정도 정부로서도 그걸 뭐 무작정 다 제재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이해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헌재의 결정도 정부가 그걸 아예 규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형사처벌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당한 절차나 법을 만들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전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물론 이제 이 구조상의 그런 어떤 이 대응이거나 혹은 이제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심리전인데 과거에도 거기에다가 북한이 발포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무슨 군사적 충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전에 서로 선전포고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승되다가 갈 수도 있는 거여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뭔가 이게 이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2015년 8월인데 그때도 이제 5년 만에 확성기를 틀었는데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예, 북한이 이제 연천군 제28사단에 배치된 확성기에 고사총 한 발하고 평곡사포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도 이제 자주포 28발을 쏘면서 북한이 준 전시 상태 선포했고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실제로 갔었습니다. 네. 지난 한 70년 동안 DMZ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쭉 케이스를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말이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강력 대응했을 때는 항상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아무 일도 그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이런 그 반성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흐지부지 우리가 뭐 북한하고 평화적인 자세를 했을 때는 북한이 계속 그 우리한테 달라붙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풍선을 우리가 다시 날리고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또 날리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긴장 상태에서 군사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선전전이죠. 선전전이고 만일에 이런 선전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풍선 안에 아주 위해적인 요소가 담긴 것은 이제 저격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군의 태도입니다. 일사단장이 그 풍선 넘어오는 그 시각에 뭐 음주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 참 이상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군에서는 이렇게 그 사고가 터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체제가 우월한 쪽이 이긴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보면요. 지속적인 양측의 그 선전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선전에서 우위를 점한 것이 서독이고 결국 그 힘의 우위를 가진 서독이 통일을 했다. 이런 점을 보면 너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려를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야당입니다. 야당. 야당은 뭐 평화가 제일인데 이거 우리가 대응하면 되느냐 뭐 확성기를 왜 트냐 이런 식인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못하면 민주당 정부가 그다음에 집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권을 해야 되는데 항상 중도층,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의 시각에서 벗어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이재명 대표 한 말이 뭐냐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남측의 태도가 너무 유치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루저, 패배자가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인가 하는 거죠. 이거는 제3자 정치평론가가 하는 말도 아니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이런 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정략적인 자세를 버리고 때로는 국민의 힘과 때로는 국민의 생각과 맞춰가지고 제대로 정돈된 자세를 보여준다면은 저는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은 민주당 여전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이 조금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도 당연히 뭐 민주당이 들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민주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정부의 대응이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응책이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니까 뭐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는 거 당연히 동의하고 강력하게 뭐 조치하겠다 좋은데 강력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확성기 틀고 근데 그 다음은요? 만약에 또 오물풍선을 벌어지거나 또 다른 대응책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그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정부도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결국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해 하실 거고 그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들께도 낱낱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 오물풍선 자체가 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일단 여름에는 좀 한반도에 남풍이 많이 분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장마철도 시작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풍선이 날아오기가 어려운 또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전문가 얘기들에 따르면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까지도 고려를 해서 확성기를 트는 것, 뭐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전방 접경 지역 주민들 또 서해 5도 주민들은 생업도 좀 걱정이 될 때고 요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최전방에 계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강력한 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지금 뭐 장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민주당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대북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시고 비판하시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그런데-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데- 집권 여당이 어디인가요? 그런데 국정의 지금- 책임, 최종 책임은 그런데- 여당과 그런데 정부에 있는 보시면 거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민주당식의 대북 정책을 폈을 때 과연 북한이 군사 도발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언제 처음 핵실험했죠? 2006년입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언제 발사했죠? 2007년입니다. 다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민주당 정권 때야말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더욱더 확전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다 깡거리 무시한 채 적어도 우리 정부가 대북 최소한의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저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대북 확성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날려보낸다면 그 원점을 조준 타격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정밀하게 타격해서 군사적 도발을 멈추게끔 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박원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 도발 긴장 고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 오물풍선에 실은 게 오물이 아니라 생물학 무기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물학 무기가 우리 남한에 내려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못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못 내려오게 하려면 그 원점을 타격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북한에 강경하게 나갔을 때 북한이 오히려 자세를 숙이고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정국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목함질의 당시에 북한의 총정치국장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의 유화적인 자세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을 때 북한이 더욱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우리를 향한 도발 그리고 막말을 일삼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 시절이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물이 났느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위험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